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리버풀과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역시도 선발 제외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퀴프,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는 6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챔스 16강 1차전 예상 선발 라인업에 이강인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 연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예상 선발 라인업에도 이강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 16강 매치업 중에서도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맞대결입니다. PSG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2위의 13점 차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고 리버풀 역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13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대표 최강팀들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입니다. 레퀴프 등 현지 매체들은 PSG 공격진이 우스만 덴벨레를 중심으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가 양측면에 서고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중원에 포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두에 대신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측면 공격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설 자리는 없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두에나 크바라츠헬리아가 포진하고 미드필더진도 최근 주축 선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펜스는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팀에 대한 대비도 한 예상 라인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선발에서 제외되는 게 비단 이 경기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제외된 지난 스타드 브리오샹전을 제외하면 최근 공식전 6경기 중 단 한 경기에만 선발로 나섰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섰고 이마저도 많은 활약을 펼칠 만큼 많은 시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조차 선발 제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셈입니다. 설상가상 PSG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최근 경기들을 포함해 공식전 10연승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진이든 중원이든 굳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강인의 입지는 자연스레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난 뒤 PSG의 방출 명단에 오를 거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최근 줄어드는 입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릴과의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리버풀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릴과 리버풀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전을 위한 테스트였다라며 우리는 리버풀전에도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릴전과 비슷한 선발 명단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압박을 가해 상대가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롱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경기를 분석하며 리버풀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로테이션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지만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기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포지션을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감독이 이강인을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후 짧은 시간만 소화하며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PSG가 상대할 상대인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 리그 페이지 전체 1위를 달리며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단 4패만을 기록하며 여전히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 역시 리버풀의 강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리버풀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좋은 팀이다. 그들의 경기력과 결과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수비적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 역시 PSG를 경계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어떤 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PSG의 경기력을 존중한다며 두 팀 모두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PSG에게 있어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일원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 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한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에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0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 오코차가 앞라인 부근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넷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